노후의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사람들 노후입니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당신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인물들, 어디 가서 이 사람 좀 안다 하면 뭐 좀 아는데 하면서 주목받을 만한 인물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인물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든 과거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저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하는 인물을 통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 노후팀은 감히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로 약 3시간 4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 한 청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시계를 잠시 2012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청년의 나이는 고작 15살. 하굣길에 친구들과 시덥지 않은 이야기나 나누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일 나이에 그는 거리에 나와 마이크를 들고 외칩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세뇌시키는 국민교육에 반대한다. 독립적 사고만이 진실이다. 그가 말하는 우리는 홍콩의 청소년들, 그리고 그의 외침이 향하는 곳은 홍콩 행정부. 궁극적으로 중국 공산당이었습니다. 앳된 얼굴에 깡마른 소년의 목소리에 홍콩의 시민들은 하나둘씩 반응하기 시작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광장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작 15의 나이에 홍콩 행정장관에게 국민교육을 보류하겠다는 선언을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의 이름은 조슈아 웡. 오늘날 중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조슈아 웡은 1996년 10월 13일 홍콩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슈아는 어린 시절 난독증 때문에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도움으로 이런 장애를 극복하고 결국 대학에서 정치학, 행정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역시 어머니는 어느 나라든 참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네요. 어쨌든 조슈아는 어린 시절부터 범상치 않은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사회적 활동은 홍콩과 중국 본토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는데요. 그때 그의 나이는 고작 14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당시 홍콩 행정장관이었던 렁추닝은 애국심을 고취시키겠다는 명목으로 중국식 역사관과 가치관을 담은 중국식 국민교육을 도입하려 했는데요. 이에 반발하여 조슈아는 훗날 정치적 동지로 자리잡는 데릭 람, 아그네스 초우 등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2011년 5월 29일 항민사조를 결성, 조직적으로 홍콩 정부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서론에 언급했듯 홍콩 정부의 국민교육 보류 선언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홍콩의 특수한 정치적 관계성인데요. 아마 언론에서 중국에 대해 언급할 때 일국양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조슈아 웡을 위시로 지금 현재까지도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 홍콩 시민들의 처절한 절규는 중국 중앙정부가 일국양제를 일국일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격렬한 반발 작용입니다. 시위에 나서는 홍콩 시민들의 논리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홍콩은 중국이면서 동시에 중국이 아니다. 이게 뭔 개소린가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런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잠시 시계를 조슈아 웡이 태어나고 9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던 1997년 7월 1일로 돌려보겠습니다. 홍콩은 1996년 6월 30일까지만 해도 중국 땅에 붙어있는 영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연유를 살펴보자면 제1차 아편전쟁 시기까지 시계를 돌려야 하는데, TMI는 지행하는 관계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아니 당시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 발발했던 제1차, 2차 아편전쟁은 청나라의 처참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1898년 영국은 홍콩과 그 주변 도서 및 해역을 아우르는 신계 지역을 99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협정을 맺었죠. 그리고 이런 지정학적 특수성은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발돋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여차 저차 시간은 흘러 예수님이 등장한 지 1980년이 지날 무렵 마가렛 대처, 당시 영국 총리는 반환 시기도 다가오겠다. 홍콩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에 방문합니다. 이런저런 난항 끝에 1984년 12월 19일 베이징에서 중영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1997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홍콩은 중국에 반환하기로 약속합니다. 대신 영국도 중국에게 홍콩의 특수성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죠. 그렇게 등장한 용어가 바로 일국양제입니다. 즉 중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의 사회제도, 경제제도를 각각 존재하게 하며 최소 50년 동안 인정한다는 일종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홍콩은 독자적인 헌법, 입법부, 행정부 수립과 같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는 특별 행정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홍콩 사람들은 반환 23년 차인 지금까지도 중국 본토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애국심을 고취시키겠다면서 중국식 역사관을 주입시키겠다?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이었을 겁니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더 크게 와닿았을 거예요. 교육제도의 변화는 세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교육은 평생 사상을 결정할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조슈아는 국민교육 도입을 홍콩 시민들의 사상적 자유를 뿌리채 뒤흔들어 일국 양제 시스템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거리에 나와 마이크를 든 겁니다. 정확히는 어른들에게 호소한 거죠. 홍콩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이죠. 조슈아와 항민사조 친구들의 진심 어린 호소에 홍콩의 수많은 시민들이 국민 교육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인들의 동참도 이어졌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2011년 9월 홍콩 정부는 국민 교육 도입을 공식적으로 연기, 보류하겠다고 발표했고 평화적이고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 홍콩 시민들은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무렵 중국 공산당의 권력 이양 체계마저 무너뜨린 희대의 독재자가 등장하게 되면서 홍콩은 그야말로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시진핑이 집권한 것입니다. 노후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